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 솔루션의 김명배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소개해 주시는데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됐습니다. 데이터 혹은 AI의 맨 끝단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AI 분석 영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마지막 세션에 이렇게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를 뭐 몇 번 해봤는데 그 청중들의 표정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제때 끝내주세요. 네, 경품 추천해야 되니까요. 네, 행운을 빌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솔루션과 이렇게 협력하시는 파트너분들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 솔루션은 앞서 우리가 그 기조연설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세션들을 쭉 보시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어디다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것을 업무와 같이 어떻게 엮을 것이냐, 그리고 원활하게 흘릴 것이냐, 흘려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하는 회사들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스 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터 솔루션의 모습으로 지금 같이 업을 하고 있는 기간은 약 한 8년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구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약 한 25년간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업무를 계속 지속해서 해온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리고 있는 저 역시 지금 20년 동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이제 데이터 분석 이력들이 굉장히 많고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경험을 했었던 즉 과거부터 데이터 분석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산업 뭐 이런 쪽에 주로 이제 B2C 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에서 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지 못한 산업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AI 분석이라고 하는 모델을 적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세 가지가 됩니다.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없는데 사실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리긴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고객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프로젝트를 좀 두 개를 뽑긴 좀 어려워서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영역의 그 주제 영역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이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예측한다거나 수요량을 예측하는 그런 주제 영역인데 그 주제 영역에서의 그 솔루션은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고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노하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한 군데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자체 도구를 가지고 구독형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물류 산업에서의 그 AI 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박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그런 예측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에서의 그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모델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객사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분석 관점, 분석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싣고 있는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이 배가 몇 시에 언제 도착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도착항에 언제쯤 도착할 것이냐라고 하는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임 시간과 관련된, 그래서 운임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떤 트렌드로 움직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이 선박 화물 ETA 예측 모델, 물론 둘 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리즘적으로
그 좀 특성이 있는 ETA, 그래서 선박 화물의 예측 도착 시간을 구축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의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의 이제 예측 정확도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원천이 다른 데이터들을 한 군데로 좀 합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 부족함에서 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물류산업에서는 뭐 예상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리스크로 다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모든 산업에서 다 타격을 받았던 이제 코로나 코비드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일꾼들에 대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빈 컨테이너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곳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박이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경로를 쓰지 못하고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이벤트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홍해 인근에서 또 분쟁이 발생하면서 운임이 굉장히 상승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선박 사고, 앞에서 설명드린 선박 사고 외에도 자연재해라든지 기상에 대한 어떤 좀 특이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저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내리고 실는 그런 크레인에 대한 사고, 이런 그 이벤트들에 의해서 이 물류 산업은 굉장히 큰 물류의 어떤 운항에, 선박에 대한 운항에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비용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도착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이것을 예측하는 문제는 굉장히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산업에서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텐데, 이 물류 산업에서의 데이터의 약간 특성이 역시나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따라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이제 좀 특성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물류 산업에서도 역시나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실시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좀 당겨진다거나 했을 때는 육상 운송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재추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데이터의 소스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소스가 다름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좀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처리를 할 거냐, 이런 특징이 좀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이고요. 그리고 특정 이 데이터들 간에 메쉬하는,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그런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제약 사항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뭐 금융 산업이나 어떤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해온 그런 산업에 비해서 이런 데이터의 전처리가 품질이 조금 낮은 그런 특징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 산업에서 이제 주로 다뤘던 데이터가 요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데이터, 선박에 대한 스케줄 데이터, 그다음에 AIS 데이터, 그다음에 지오펜스라고 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준 정보들,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선사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이제 그런 데이터로서 뭐 선사가 나오고요, 선박 코드가 나오고 이 선박이 어느 포트에서 어느 포트로 이동하는지, 어떤 항구에서 어떤 항구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데이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상하이 항에서 홍콩에 있는 항으로 가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AIS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박에 있는 GPS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일정한 간격의 시간으로 위치를 찍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선박 번호가 있고 측정 시간이 나오고 그때의 위도 경도 정보가 찍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랬을 때 속도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선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까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 위도 경도 데이터들을 찍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촘촘한 구간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조금 텀이 좀 큰 것들은 속도가 좀 빠른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AIS 데이터에도 이제 품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가령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점을 찍어봤더니 육지에 엉뚱하게 이렇게 찍히는 경우, 그래서 운항 경로에서 벗어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특정 구간에 한참 동안 송수신이 되지 않아서 위치 정보가 찍히지 않는, 이걸 이제 음영 구역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일정한 거리들을 측정을 해서 이전과 최종 마지막 그 위치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적당한 거리만큼을 벗어나면 이상 데이터로 판단하고 제거한 다음에 보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오펜스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처음에 줄을 서게 되죠. 그래서 가게 근처에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되면 우리가 복도 홀을 지나서 최종 목적지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죠. 이 선박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짐을 내려야 하는, 컨테이너를 내려야 하는 지역을 저반이라고 하고요. 그 저반으로 들어가는 영역을 내항,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외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오펜스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기로 다 이 다각형을 그려가면서 영역을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오펜스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게 최초에 저희가 이 외항, 내항, 저반 영역을 이렇게 지오펜스를 쳤는데, 실제 AIS 데이터를 봤더니 그 영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0노트 이하의 혹은 1노트 이하의 속도로 체류하고 있는 이런 AIS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영역까지를 외항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정보들인데요. 뭐 말 그대로 마스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박의 이름이 변경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의 그 스케줄 데이터를 못 끌고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이름이 변경되는 이력들을 마스터 테이블 등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실적 센싱 모델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들어오는 AIS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AIS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 외항 영역이나 내항 영역, 저방 영역을 구분을 하고 데이터를 센싱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이죠. 특정 포트에 저반 영역이냐 외항 영역에 언제 들어왔는지, 내항 영역에 언제 들어왔는지를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센싱을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정 마스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건 뒷부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각 구간별로 예측 시간을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의한 그 지오펜스 데이터의 외항 영역과 다른 포트의 외항 영역까지의 소요 시간을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항 영역에서 내항 영역 그리고 저방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요거를 체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각 포트에서 포트에서 포트, 그리고 각 포트에서의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해서 최종 예측 시간을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레인에서 레인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을 할 때 배가 중간에 이렇게 이동한 경로가 있겠죠. 그 이동한 경로의 방향과 속도를 봤을 때 과거에 선박이 운영했었던 가장 유사한 선박들을 찾아내고 그 선박들의 대표값으로 소요 시간이나 그
이동하는 경로를 예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예측한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최적의 모델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그 알고리즘이 훨씬 더 이제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시사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ML이나 DL,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그런 단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뽑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알고리즘들을 단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 맞는 데이터 특성에 맞는 부분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 정확도를 높여오고 있고요.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으로 계속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는 화학 공정에서의 수율 예측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학 공정에서 화학 산업에서도 AI 활용 사례들의 굉장히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액화 석유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든 부분들만 설명을 좀 드리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델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화학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로직들을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기법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챌린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수율에 대한 변동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핵심 인자를 찾는 그런 두 가지 사후 모델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수율을 예측했다라고 하면 사후에 발생한 수율의 변동을 사후에 분석을 하는 그런 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율을 그냥 단일적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특정 시점에 핵심 인자의 어떤 그 변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머신러닝을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수작업에 의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원인을 찾았던 어떤 탑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의 핵심 인자를 찾아주는 방법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원인을 찾는 그런 업무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컴퓨터 비전 분야입니다. 제조업에서의 분량을 예측하는 양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을 사용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제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비전 검사라고 하는 분야에서 즉 제품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찍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분량 영역과 분량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경은 마찬가지죠.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많이들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비전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하면서 그 비전 검사에 대한 양부를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솔루션화 되어 있는 제품을 도입하기보다는 어떤 DT 기술들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컸던 이제 그런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양산되는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으로부터 사진들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측면 그리고 위아래 그다음에 앞뒷면 이런 사진을 찍어서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것이 불량인지 아니면 양품인지를 판단하고 이것이 어떤 불량 유형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첫 번째는 객체 탐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런 모델이고요. 이 객체 탐지 모델에서는 어느 영역에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이 결함은 어떤 유형이다라고 분류를 해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딥러닝으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규칙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규칙 기반의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서브 모델을 만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광학 문자 인식 OCR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이 있죠. 그 라벨에 대한 분량을 찾아내는 그런 모델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NN 계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욜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좀 고안해서 만든 SSD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모두 좀 적용을 했고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문제가 있는 영역을 찾게 되고요. 그 영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이런 투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원 스텝, 투 스텝으로 나눠서 만드느냐, 아니면 이거를 한 번에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도 측면에서는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만든 프로세스는 이제 뭐 앞서 보신 거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만든 모델을 병렬 처리로 해서 6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그 6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분량 영역과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구조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분석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AI 모델, AI 예측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서비스들을 영역을 나눠서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고도화시킨 다음에 잘 유지 관리하는 영역,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분석 주제를 많이 적용을 해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비율이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이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한 군데 다 담아서 저희가 도구화해 놓은 솔루션이 있고요. 이거는 뭐 대외적으로 판매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고객사에게 예측 정보만을 구독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주 담당자나 판매 계획 담당자가 데이터를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면, 과거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지고 결과를 산출한 다음에 최종 예측 결과와 함께 분석 리포트를 구독해드리는,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구독형 수요 예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가지 노라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플랫폼이 필요 없으시고요. 데이터 수집도 필요 없으시고, 분석과 유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 포인트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면서 구독형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뒷부분은 이제 저희가 D2R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런 저희 노하우들을 다 담아놓은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 모든 프로세스별로 저희가 화면들을 다 구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좀 사용을 좀 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